안녕하세요. 환희아빠입니다. 지난 시간에는 제가 조직 문화와 사무환경 관점에서 이 회사 생활이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네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. 혹시라도 궁금하시면은 기존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그 반대로 이 조직 문화와 사무환경 관점에서 봤을 때 조직을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. 그 전에 제가 목소리가 살짝 안 좋은데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. 이 5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부터 시작을 하면은 첫 번째는 바로 세렌디피티, 공간을 활용하라입니다. 이 세렌디피티는 우연한 만남을 뜻하죠. 이 허브 공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. 사무실 안에서 어떤 허브 공간을 생각할까라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대부분 많이 하는 것들인데 OA 기기들, 사무 기기들을 한 곳에 이제 통합하는 방법입니다. 이제 뭐 곳곳에 펼쳐진 뭐 복합기라든지 문서 세단기, 뭐 호치케스, 펀치, 사무용품 등 그런 게 진짜 여러분들 사무실 가면은 곳곳에 뭐 어디 뭐 다 널브러져 있고 그러지 않나요? 아니면은 어느 뭐 한 직원한테만 몰아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. 정말 다양한데 그런 부분들을 한 곳으로 모는 겁니다. 그러면은 분명히 어떤 부서에서는 동선이 멀어진다고 이제 좀 하소연을 하는 그런 부서도 있지만 이런 불편함을 다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이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창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.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접점들을 통한 이 세렌디피티, 이 허브 공간을 통해서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지 않는 다른 부서 사람과 마주칠 수 있는 확률을 높이는 거고요. 그 마주치면은 자연스럽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한마디씩 하다 보면은 이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창발될 수 있다. 그리고 이런 허브 공간들이 회사의 곳곳에 많을수록 당연히 혁신적인 이제 사고와 아이디어가 많이 창발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여러분들 회사에서도 혹시라도 좀 지금 제가 전자처럼 말씀드린 뭐 사무용 OA 기기들이라든지 사무용품들이 좀 널브러져 있거나 흩어져 있다면은 그것을 한 곳으로 모아서 세렌디피티 공간을 좀 조성해보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업무 단계별 이 공간에 물리적인 변화를 두는 방법인데요. 이거는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당연히 만약에 프로젝트가 시작이 돼서 뭐 TF팀이 조성이 되고 그 TF팀에서 기획 단계에 있을 때는 실질적으로 뭐 큰 공간이 필요가 없죠. 그냥 카페테리아와 같은 아주 소규모 공간에서 그냥 아이디어 논의 회의 정도를 하고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거죠. 그런 좀 열린 공간, 층고가 높은 이런 환경을 조성해서 아이디어를 창발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오히려 더 필요한 단계고요. 그리고 기획 단계를 맞춰서 실질적으로 프로젝트 단계에 이제 돌입이 되면은 그 단계에서는 프로젝트 팀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 여러 가지 부서들이 있는데 그 부서들과 동선적으로 조금 이제 가깝게 만들고 또 이제 플러스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획 단계의 공간보다는 독립적인 이제 공간이 실적인 공간이 필요한 거죠.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가 완료가 돼서 뭐 상품화 된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공간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의 부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처럼 3단계에 다 별도의 공간, 물리적인 환경이 다 틀리다는 거죠.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또 다르게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사무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별도의 공간들, 이 레벨별, 단계별 이 공간을 조성하고 계신가요?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뭐 물론 뭐 IT나 뭐 게임 업계 요즘 뭐 스타트업 기업들은 많이들 적용을 하시는 것 같은데
아직도 대부분의 회사는 그 고리타분한 90년대, 2000년대 초반 그 모델을 아직도 사용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고요.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환경이 제가 말하는 조금 오래된 고지식한 좀 보수적인 성향을 취하고 있다면은 이 단계별, 레벨별 사무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 개선에 앞장설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니까 한 번쯤 시도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제 물리적인 인지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. 이 인지 효과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제가 이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뭐 당연히 많이 될 수밖에 없고요.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하고는 아무래도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이런 인지 효과를 실질적으로 실험을 많이 했었고, 책을 통해서 그 실험 방법들은 여러 가지 소개됐으니까, 그거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실험들을 통해서 이제 나온 결과는, 인지 효과, 이 같은 건물에 있더라도 층이 틀리면은, 마치 커뮤니케이션 빈도는 다른 건물에 있는 거와 거의 비슷한 그런 정도의 커뮤니케이션 빈도가 나타난다고 합니다.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오피스 빌딩은 이 건폐율, 이제 임대인들이 좀 돈을 많이 벌려고, 이런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인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공간을 줄여놓음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런 효과 발생 자체를 못하도록 좀 제한된 공간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. 만약에 뭐 기업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한 층에 다 들어간다면은 크게 상관이 없지만 층이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인지 공간을 충분히 활용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어떻게 활용하냐 하면은 독일의 BMW 같은 경우는 이제 아트리움을 조성을 해서 이제 가운데 홀처럼 중앙 공간을 아예 비워뒀습니다. 뭐 중앙에는 뭐 자동차 전시를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했고 중앙으로 이제 쭉 이제 위층까지 올라올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활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이제 사무실 중앙으로 어느 쪽으로도 바라볼 수 있고 어느 쪽으로도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인지적인 환경을 조성을 한 거죠. 그뿐만 아니고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도 여러 가지 이런 인지적인 부분들을 많이 활용해서 지금 뭐 구글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제 그 사옥을 구축을 하는 중이고 이미 해서 이제 적용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또한 제가 알고 있는 최근에 지어진 그 사옥들 뭐 스타트업에서 이제 뭐 유니콘 기업까지 올라와서 새롭게 이제 뭐 판교라든지 삼성역이라든지 강남역에 지어진 그런 신생 업체들, 특히 게임 회사라든지 뭐 마케팅 뭐 이런 쪽으로 IPO를 한 회사들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. 여러분들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은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혹시라도 뭐 사옥을 새로 산다든지 아니면 이전을 하게 된다면은 이 부분은 한 번씩 꼭 살펴보고 확인해보고 참고해서 이제 적용까지 해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지난 시간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이 물리적인 공간 그리고 이 뭐 IT라든지 여러 가지 뭐 시스템적인 부분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제도적인 부분 이 삼박자가 동기화가 돼서 선순환의 톱니바퀴처럼 이제 굴러가야 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 오피스 특히 뭐 자율지정 좌석제 뭐 이런 거를 시도하는 여러 기업들을 제가 마주하면은 뭐 진짜 물리적인 공간만 변화시켜 놓고 나머지 뭐 시스템적인 부분, 제도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환경도 조성된 적도 본 적이 있고요. 뭐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뭐 나중에는 더 불편한 이제 고정좌석제가 되는 거고
또 어떤 부서들, 또 어떤 이제 회사를 가면은 그 반대로 이제 뭐 제도적인 부분들,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도입은 했는데 실제로 물리적인 그 변화를 어떻게 보면 돈이 아까워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 전혀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회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당연히 그렇게 되면은 그 회사는 물리적인 공간이 변화하지 않는데 직원들의 인식 자체가 당연히 아무리 제도를 개선시켰다고 시스템을 적용시켰다고 하더라도 이제 바뀌질 않는 거죠. 그래갖고 이 세 가지 물리적인 환경 그리고 시스템 제도가 삼박자가 맞물려서 그리고 플러스 그냥 단순하게 벤치마킹이 아닌 이 우리 회사만의 고유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우리 회사만이 갖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이 삼박자를 적용시키면은 정말 훌륭한 조직 문화가 만들어지고 훌륭한 근무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데이터를 활용하라입니다.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뭐 조직 문화라든지 사무 환경이라든지 뭐 인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치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크게 많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아무래도 정량적인 뭐 수치를 표현을 해서 정말 분석하고 그거를 뭐 통계학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가는 방법보다는 그냥 단순하게 뭐 만족도 조사 그리고 뭐 벤치마킹 뭐 여러 가지 아니면은 뭐 정량적인 평가가 아니고 정성적인 평가를 좀 더 많이 사용을 했다면은 요즘에는 좀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리고 또 트렌드가 그만큼 성장함에 따라서 뭐 구글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뭐 인사팀, 뭐 조직 문화팀, 뭐 이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인사 담당자 그 업에 맞는 그 담당자는 3분의 1 정도밖에 없고요. 나머지 부분들은 뭐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통계학 아니면 뭐 프로그램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주류로 있다고 합니다. 그런 사람들과 인사 전문가들이 이제 만들어 나가는 데이터를 이제 축적해 나가서 그 데이터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훌륭한 인재를 채용하고 이 퇴사율을 뭐 줄인다든지 이러한 정량적인 부분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 거죠. 아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나라는 부족한 부분이 확실히 있지만 저희도 이제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이거를 수치할 수 있는 뭐 데이터라든지 인프라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를 예를 들면은 요즘에 뭐 많이 활용하고 있는 뭐 동선에 대한 뭐 열 감지 뭐 이런 센서를 달아내서 어느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동 경로에서 열 감지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냐. 그러면 그 부분에 뭐 세렌디피티 아까 말한 그 허브 공간을 거기에 조성해서 뭐 아이디어를 좀 더 창발을 시킬 수 있는 뭐 그런 공간적인 부분도 개선될 수 있고요. 뭐 요즘에는 뭐 또 하나 예를 들면은 뭐 커뮤니케이션 뭐 요즘에는 이제 뭐 전화도 인터넷 전화고 거의 메일로 주고받고 메신저로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인터넷 그 데이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분석을 해서 어느 부서와 어느 부서가 이 접점이 많이 생기냐 뭐 이런 부분들을 발견해서 어떻게 보면 조직적으로 배치를 재배치한다든지 뭐 이런 활동들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제가 말한 이 두 가지 활동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적용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혹시라도 이 활동을 하지 않는 조직이 계시다면은 한번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오늘은 이 어떻게 보면 조직 문화 그리고 물리적인 환경 관점에서 봤을 때 회사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시 한번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면은 첫 번째는 바로 이 허브 공간, 세렌디피티 공간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활용하라.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업무 레벨, 단계별 맞는 그 물리적인 환경을 다르게 변화를 줘라.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물리적인 인지효과, 실질적으로
보여야 커뮤니케이션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. 이 부분을 충분히 활용하라고요. 그리고 네 번째는 바로 이제 물리적인 환경과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제도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은 환경적인 부분이 선순환되어야지만 정말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구글처럼 데이터를 활용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데이터를 축적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개선을 시키자. 총 5가지 방법이었고 이상으로 5가지 조직문화 사무환경 관점에서 봤을 때 회사를 굉장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제가 소개해드린 이 5가지 방법은 아마 여러 가지 그 맥락과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100% 여러분들의 회사에 맞다고는 제가 장담해 드릴 수는 없지만 한 번씩은 비용이 최소화하고 아마 뭐 조직 문화에 좀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면은 적용을 해서 실험 파일럿 테스트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. 만약에 파일럿을 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조직 문화가 선순환되고 개선이 된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값어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. 조금이라도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특히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게 지금 이 조직의 리더분들, 특히 뭐 오너들 또는 이제 뭐 부서에서 특히 물리적인 뭐 조직 문화라든지 뭐 인사 제도, 뭐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이제 권한을 갖고 있는 리더분들은 혹시라도 보고 계신다면은 한 번쯤은 적용해서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후배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조직 문화 개선, 긍정적인 사무 환경의 변화를 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환희 아빠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